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일반 공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토지 중개예요. 토지 중개라면 어디다가 오픈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공장 중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궁금하잖아. 공장 중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정기 세미나 있었죠. 지식산업센터. 그 공지글을 보면 공장 중개에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공장이 있고, 얘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죠.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 아파트형 공장이 뭐예요? 이게 지식산업센터죠.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의 공장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 거기. 그래서 어떤 관련된 법률에 적용을 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거든. 감이 있으면 이거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이걸 보시면. 그래서 우리 정기 세미나 할 때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 중개하는 방법 다 알려줬지. 적나라하게 알려줬잖아. 적나라하게 알려줬어요. 알려줬어. 분양팀에서 무슨 짓 하는지까지 다 알려줬어 이때. 명단, 자기들이 분양하고 분양받은 분양자 명단 가지고 중개까지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다 알려줬죠.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문을 안 열어. 근데 1층에 상가는 지어놨어. 그럼 생각해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영업이 안 돼. 그러면 상권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안 생겨. 그러니까 지산 1층은 대부분 다 공실이야. 부동산밖에 없어. 아니면 편의점.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누구냐고? 분양팀 직원들이라니까. 거기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단물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짜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산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네오비는 완전 실전이잖아.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해. 뜬구름 잡는 거, 법조문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때도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일반 공장은 얘 토지 중개하고 똑같아. 토지하고 창고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 얘는 뭐냐면 산업단지 직접 무슨 활성화에 관한 법률 뭐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얘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업종만 가능해요. 이것만 가능하다고. 물론 아파트형 공장도 제한된 업종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법에 적용을 받거든. 그런데 유형이 약간 달라.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일반 공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토지 중개예요. 토지 중개라면 어디다가 오픈해야 될까요? 길목이죠. 길목에다 오픈해야 돼요. 왜? 다 차 타고 다니거든. 버스가 안 다니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데? 다 차 타고 다니거든. 그러면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길목이야. 그럼 또 생각해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해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 없으면 꽝. 주차장 없으면 꽝. 주차장 없는데 길목이 좋다고? 그건 고민 엄청 해봐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 작업 어떻게 할까요? 물건 작업. 토지 물건 작업 어떻게 해요? 전단지와 현수막이야. 전단지와 현수막. 이게 기본이에요. 전단지하고 현수막. 그러니까 맨날 전봇대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 자, 이게 기반이고, 그 다음에 얘는 특수성이 강하죠.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손님은 뭘로 끌고 들어와요? 그냥 온라인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물건은 입지로 잡고, 손님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이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 공장. 중개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산업단지는요. 얘는 사장들이 다 친해. 서로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소개 영업이에요. 소개 영업. 이렇게 많이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소개 영업을 파고 들어가려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없이 들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건수를 걸어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요? 사무실 오픈해놨다. 어떤 사장이 와서 상담을 했다. 그럼 그 사장이랑 가까운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장님들도 자연스럽게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안 돼, 그런 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얘는 하기 좋아요. 자, 공장만 떼거지로 다들 몰려가 있기 때문에 하기 쉽죠.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가끔 공도 치러 가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기가 쉬워요. 얘는 찾아와요, 손님들이. 왜냐면 내가 오픈할 때가 어차피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들 끼우끼우 찾아와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 단 거래 금액이 크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죠. 이런 식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뭐 얘기할 게 없죠. 네, 얘기할 게 없어요. 얘는 그동안 부동산 정권 네, 틈새 상품으로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죠. 근데 틈새 상품이라는 거는 생각해봐. 지금 메인 상품도 안 나가는데 무슨 틈새 상품이냐고. 메인 상품도 죽 쓰고 있는데 무슨 틈새 상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거지, 지금은. 시장은 이렇게 보고 가셔야죠. 그런데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자리 잡으신 분들은 돌아가요. 어차피. 계속 꾸준하게 실수요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요. 대신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빌딩 하나 있죠. 그것만 하지 않아요. 전체를 다 하지. 그 일대에는 지산 전체를 다 중개를 하지 그것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셔야 되고 입지도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에 부동산 오픈할 데가 없어. 왜? 근처에 2층짜리 건물도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다 1층에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길목이라는 게 단지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주변 사이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침투, 영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진행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해요. 지식산업센터는 명단 없으면 꽝이에요. 명단 없으면 작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